제가 선풍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니 선풍기. 원래는 이제 선풍기에서 이 뒤편에를 갖다 좀 길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알루미늄 통로, 이게 다 알루미늄 아니더라도 다른 금속이어도 됩니다. 알루미늄 미세한 구조를 이렇게 수십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바람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금속을 통과하면서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이제 어떤 스크류 회전 나사 구조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가워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바람이 튀어나올 때 찬바람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 구조는 모든 형태의 냉각 구조, 냉각이 필요한 컴퓨터 냉각뿐만 아니라 자동차 바람이 들어오는 통로를 인위적으로 좁혀가지고 수십 군데를 들어와서 금속을 통과할 때 차가워지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거기에는 약간 통로 자체를 스크류 회전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통로를 스크류 회전 구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스크류 회전 구조를 뭐 이거하고 똑같이 안 해도 되지만 회전 구조 자체를 스크류 회전 구조를 가져서 이렇게 소형들이 치면서 그걸 부딪히면서 열이 더 차가워지는 형태를 갖게 되고요. 한포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한포나 뭐 전차포 이렇게 포신 안에도 이렇게 회전 구조로 바람이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행체 추진 구조에서도 어떤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뒤로 내뿜는 이런 추진 구조에서도 스크류 회전 나사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스크류라는 거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나사가 있다 그러면 이 나사의 회전 간격을 지금 어느 똑같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해갖고 스크류 회전 구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비행체다 그러면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에 추진하는 구조로 만들어내거나, 조금 전에 이렇게 선풍기의 이 뒷부분에 이런 금속 통로들, 알루미늄 금속이다 그럽시다. 그럼 이제 통로를 수십 군데 만들어서 바람이 거기 빨아들여질 때 그 금속 통로를 스크류 들어갈 때 회전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그러면 거기서 바람이 더 차가워지고 빨리 이렇게, 바람이라는 것은 빠르게 유속이 됐든 아니면 바람이 됐든 빠르게 통과하게 되면 온도가 추가로 낮아지는 이런 과학적인 기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쓰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냉장고나 아니면 어떤 에어컨 이렇게 기타 냉각이 필요한 모든 부분, 컴퓨터나 뭐 자동차, 비행체 또는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 뭐 냉각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이 기술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냉각 구조에도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컴퓨터 같은 냉각 구조 같은 데는 윗부분에, 컴부분의 윗부분이나 또는 거기다가 회전, 환풍기 방식으로 해서 모든 더운 공기는 위로 가잖아요. 그런 열기가 그렇게 해서 빼버리는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냉각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밑에다 여러 군데를 놓든지 위에다가 밑에다가 놔가지고 환풍기 방식으로 열을 외부로 빼는 이런 냉각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냉각 구조로 가졌을 때 진공청소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진공청소기 방식으로도 괜찮고요. 열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열온이 일어나는 데서 외부로 신속히 바른 대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냉각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열이 그러면 신속히 빨리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겠죠. 진공청소기 소리가 나면은 좀 속도를 좀 줄여도 상관없고, 이렇게 환풍기를 여러 군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열을 빼버리는 이런 기술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에어컨 냉각, 에어컨이나 뭐 어떤 냉장고처럼 차가운 열을 가지고 거기다가 좁은 통로를 통해서 쏴주는 식으로 해서 좀 더 차갑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뿌려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행식이다 그러면 물이 됐든 냉각하는 것이 부동액이 됐든 한 군데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또는 수십 군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아들여서 팽팽팽팽 빨리 돌려준다는 거죠. 가령 이제 순행식에서 나오는데 어떤 물이다 그런 부동액이 그 주위를 감싸고 돌아가는 이 방식이다 그러면 이거를 그 물이 나오는 통로를 여러 군데로 해가지고 뭐 2개, 3개로 늘리면은 훨씬 더 차가워지죠. 이런 기술 구조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순행식에 있어서 냉각 물질에 있어 제가 그 에어컨에서도 쓸 수 있고 냉장고에서도 쓸 수 있고 김치 냉장고 같은 쓸 수 있는데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금속 플러스 냉각 물질을 같이 여러 두 겹이나 뭐 여러 겹 정도 해가지고 그거 자체로 이제 차갑게 식혀진다는 거죠. 이것이 에어컨에도 이런 기술 구조로 들어가거나 에어컨에 뭐 이렇게 냉각팬을 감싸고 들어가도 되고 에어컨에 이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게 또 뭡니까 뭐 아니면 저기 이런 방식이 순행식 물통에도 들어가도 됩니다. 순행식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에도 금속 플러스 냉매 물질이 들어가서 아이스박스를 추가로 차갑게 만들어줍니다. 케이스는 그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차가운 계곡물을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뚜껑은 2중이나 3중 뚜껑 이런 형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 아이스박스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이스박스하고 보온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보온이 아니라 지금 이게 냉각 차갑게 냉각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아이스박스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게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선풍기 뒤편에 이렇게 금속 통로를 수십 군데 작은 알루미늄 통로를 거쳐서 빨아들이면 스크류 회전 나사 구조의 통로 구조는 스크류 회전 나사 구조고요. 그 방식은 한포 같은데 전차포 이렇게 포신에도 사용하거나 다른 어떤 유속 여기 안에 냉매가 흐른다든지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온도를 차갑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거 만드시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금속망 케이스 금속망 어떤 필터 이렇게 사이즈별로 금속망 또는 플라스틱망 또는 부직포망을 사이즈별로 둬가지고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공기 정화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간단한 장치로 만들자면 이렇게 해서 여기 알루미늄 통로망을 여기서 금속을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이고요. 여기를 공기 정화기처럼 금속망 필터, 플라스틱망 필터, 부직망 필터, 공기 정화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동차나 가벼운 탁상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집안에 이렇게 선풍기 구조로 가지고 이렇게 그 알루미늄 통로에 수십 군데 알루미늄 통로를 바람 빨아들인 걸 펜으로 해주는 이런 선풍기 구조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갖고 다니는 뭐 휴대용으로도 되고요. 근데 저때 그 홈쇼핑에서 이거를 이렇게 고기 있잖아요. 고기 냄새를 갖다 빨아들여 갖고 하는데 그걸로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 제 기술입니다. 어떻게 모방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 뭐 경찰청, 그다음에 한국은행,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관이라든지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많이 광고를 냈었어요. 이례적으로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이 내신지 모르겠어요. 서울시라든 인천시라든 뭐든 데서 플라스틱 창문도 그렇고 압축 비상벨 시스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하시더라는데 제 기술이 워낙에 YTN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제 기술이 뭐 가로 세로 좌표 숫자 방식도 들어가고요. 카메라나 모든 기술 구조에도 어떻게 영상기기 스마트폰 카메라도 가로격에 해당되는 촬영을 할 때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 하는 거 사람 코 눈 크기 이런 것들도 정확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키 같은 이목구비를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해당되는 사람을 범죄 수배자들거나 금방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체형 같은 거 분석해서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미아 찾기에도 도움이 되겠죠. 미아 찾기에도. 그 다음에 이거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전의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거를 1cm나 0.5cm 단위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 또는 군사용 상업용이던 지도를 그 나라의 뭐 주소 지번에 상관없이 주소 지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거나 그러면 뭐 택시다, 로봇이다 그러면 서로 간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바닷속에서도 가능하고 바닷속에 몇 미터 지점에 그 좌표 숫자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해당되는 어떤 잠수정이다 그러면 어디인지 정확히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지하
매설, 상하수도라든지 가스가 매설 어디 있는지 정확히 지하 지도가 만들어지거나 공산 지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어제 이렇게 YTN의 어떤 업체가 상수도 업체인가? 상수도 수리 업체인데 상수도 안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파손된 것을 면적까지도 크기를 파악하게 이게 쓰시더라고.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쓸 수 있고 반도체는 컴퓨터, 스마트폰에서도 로봇의 몸체 안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 정보 이동 경로와 저장이나 또 연산 일처리하는 것을 지정해주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가령 동영상 파일에다 그는 100개로 잘라갖고 한 군데에 도로로 통과해서 한 군데에 저장하면 이게 좀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발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잘게 100개를 쪼갰다 그러면 50군데나 100군데 또는 몇 군데 좀 다수의 많은 도로를 동시에 출발하고 받아주는 창고, 저장이나 연산, 일을 처리하는 것을 100군데로 돌려서 동시에 처리를 해버리면 빠르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CPU나 GPU 어떤 모든 통신고죠.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 메모리, 그다음에 SSD, HDD 모든 형태의 통신 장비 또는 통신칩, 위성통신, 그러니까 모든 통신구조에서 이와 같이 설계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장비에 있어서도요, 통신 장비에서도, 로봇의 몸체 안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보를 이동하거나 배터리를 수없이 크고 작은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배터리가 각 부위별로 전기를 틀리게 주는 기술로도 들어갑니다. 시시각각으로 이거 하나 드는데 영차 들진 않죠. 이게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때 시간이 틀려지잖아요. 그때 이게 배터리 미세한 전류 흐름을 틀리게 전기 힘을 틀리게 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 오른쪽에 달릴 때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좀 더 많이 뒤로 갈 때는 뒤로 많이 힘을 주고 앞으로 갈 때 좌로 갈 때는 좌로 힘을 오른쪽으로 가지고 오른쪽 이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힘의 정기적인 힘 이 부분을 틀리게 줍니다. 현대 기아차에서도 되게 YTN의 어떤 업체가 제거 기술을 쓰시더니 이거 현대 기아차에 쓰시던 배터리에다가 원래 이제 격벽 시스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 외부의 온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겨울 여름 격벽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 배터리를 여러 개로 저는 한 8개 정도로 분할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리적으로 하나 이상 있으면 전기와 산소를 끊어버리고 나머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말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격벽 시스템하고 사람이 할 때처럼 이렇게 일정 환경에서 냉난방 해주는 거죠. 그렇게 배터리에다 난방해주는 미친 사람은 없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난방으로 그렇죠. 추워서 열온을 뺏기고 이렇게 전기가 들어있으면 열이 뺏기죠. 두 번째는 이제 안에서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이게 전해질 얼어가지고 리튬이온 이동 속도가 늦다. 그래서 이제 시동 배터리였다가도 이 배터리였다가도 격벽 시스템 만들어 냉난방하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그거를 YTN의 어떤 중소기업체가 하시더니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기아차의 어떤 자동차의 회전축 이런 것들 커넥팅 노드 같은데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 이런 걸 넣어가지고 두툼 넣어서 회전 힘을 증폭시키는 기술도 들어가지 않았는지 좀 궁금하네요. 헬리콥터 회전축, 변속기 회전축, 분해 모든 변속기에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배에 모터 돌리는데 모터 형태 산업용 가정용 모터 돌리는데 회전축에 대남 매듭구조 마듭구조 두터운 부분을 일부러 넣어서 힘을 증폭시키는 이런 파워 증폭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모터에다 들어가고 모터 직전의 선이 다른 어떤 전기선에 비해서 두텁거나 해가지고 전기선에 있는 구리선을 카패시터로 전기를 축적하는 구조를 가지고 또는 그것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약간 두께를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틀리게 만들어서 주파수 형태로 변환을 시키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또는 모터, 전기 모터다 그러면 전기 모터에 감긴 구리선을 대중소 굵기를 틀리게 들어가면 주파수 형태로 파워가 세진다는 거죠. 그것을 그다음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을 어떻게 두께가 틀린 큰 덩어리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께 같은 여러 겹의 구조로 가져가서 파워를 증폭시키는 기술 구조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로 움직이는 비행체, 드론, 그다음에 배 모터 또는 또 산업용 가정용 모터 기술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통신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전기선 안에 있는 구리선을 대중소 이렇게 두 개를 틀리게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로 변한다는 거죠.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어떤 공급 전원 공급기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특정 부분에 A사 레이더 같은데 이런 데 파워를 증폭시키는 구조로도 가지고 다른 방식에 비해서 파워가 증폭됩니다. 두께가 전기선에 있는 구리선의 두께가 동일하다 그러면 일반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두께를 틀리게 하면 또 주파수 방식 이렇게 변환 구조가 가능하고요. 어떤 전기선의 굵기를 따라서 어떤 파워를 틀리게 해주는 기술도 들어갑니다. 전기선의 굵기를 따라서 파워를 틀리게 해주는 기술구조, 뭐 대중소라고 합시다. 들어가거나 하나의 전기선 안에 구리선의 동일한 두께다 그러면 이쪽은 한 개, 이쪽은 두 개, 이게 구리선의 두께를 따라서 개수를 이제 구리선을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전원을 갖다가 공급하는 이런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한전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그렇게 하시면 어떤 배터리 같은 기술 구조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삼성 같은 데는 현대기아차도 쓰지 않는 모르겠네. 28,800개인가 무슨 뭐 배터리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원통형 배터리. 근데 그거를 다 언오프 구조로 해서 전원을 다 연결을 시키고요. 그래서 몇 개를 쓸지 로봇 같은 데 작은 배터리 구조가 들어가면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담당하는 배터리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전력을 틀리게 해서 막 그 언오프 구조로 해서 이렇게 28,800개 나가면 언오프 구조를 다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파워를 그에 따라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쓸지를 통해서 전기의 파워를 결정합니다. 또는 작은 원통형 배터리라 할지라도 그 안에도 미니 배터리 셀이 연합 셀이 들어가서 거기서도 전선을 연결해 갖고 언오프 구조로 해서 뭐 5개 쓰면 20개 들어가 있다. 작은 미니 셀들이 그러면 20개 들어가 있으면 5개만 쓸 수도 있고 10개만 쓸 수도 있고 해서 전원을 미세하게 통제하는 기술 구조를 가집니다. 이런 형태의 배터리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서 이제 좌표 압수자 방식,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압수자 방식으로 해서 어떤 전기를 정확히 통제하는 기술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앞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전원을 틀리게 주는 기술이 들어간다. 변속기가 이제 앞으로 없어지게 되고요. 변속기라는 기술 구조 없어서 뭐 어떤 자동차다 그러면 이제 변속기라는 것이 없어지고 석유 방식이 됐든 아니면 어떤 전기 방식이 됐든 석유 방식으로 자동차 회전축을 돌리든 전기 방식으로 자동차 회전축을 돌리든지 화목난로의 연료를 펠렛이라는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타는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료량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쓰는데 자동차의 회전축이다 그러면 그때 그만큼만 돌아간다. 그만큼의 준 연료만큼만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따라 변속기가 없어질 수 있는데요.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자동차 비행체 프로펠러 돌리는 기술에도 이렇게 연료량을 틀리게 해서 조향 장치로 석유 방식으로 돌리든 전기 방식으로 돌리든 프로펠러 돌릴 때 연료량을 틀리게 해서 한쪽은 왼쪽은 좀 적게 주고 오른쪽 많이 주고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왼쪽으로 많이 주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조향 장치, 가벼운 프로펠러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조향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걸 현대기아차에서 독일의 어떤 회사가 하시더니 현대기아차가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론적으로 어떤 데서 원하는 악한 의도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외국의 업체에다가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 제 기술을 뭐 식품 기술도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요. 눈치를 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다 법인 만들어서 거기서 제품을 만들고 그래서 외국에서 이쪽 국내에서 그것을 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국내에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혹시라도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있으면 이건 무한정 기술을 침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외국에다 법인 만들어 갖거나 외국의 식당에다가 음식 같은 식품도 저는 기술 구조를 판매 구조로 해서 아이디어를 내놓는 건데 반도체보다 더 큰 이런 산업으로 보고 연구해서 내놓는 건데 외국에서 딱 만들어 방송을 이용한다 그러면 방송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진짜 너무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또는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큰 대기업에서 납품받는 구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인데 의미는 없는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남의 것을 마음대로 침해도 되고. 어쨌든 지금은 제가 이런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바람을 알루미늄 통로로 수십 군데 돌려 빨아들이고 여기다가 선풍기를 만들 수 있다. 팬을 둬서 선풍기처럼 만든다라는 거. 자동차, 뭐 가벼운 탁자 이렇게 이런 형태의 새로운 선풍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금속망 필터, 부직포망 필터 또는 플라스틱 필터를 넣어서 필터 사이즈를 따라서 이렇게 그냥 부직포와 필터를 안 쓰더라도 이걸 빨아들이면서 안에 먼지가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럼 그 먼지만 털어내면 돼요. 저는 섬세하게 공기를 갖다가 할 때는 부직포망 필터를 사용하는데 일단 뭐 다른 필터 하셔도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이론적으로는 도시의 면 같은 저감 장치 할 바에야 도시에 이런 것을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도시에 이런 건데 한 뭐 수만 개 수십만 개 놔둬가지고 이것을 바람을 빨아들여서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거나 공기를 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테러 같은데 일부러 거기다가 뭐 바이러스 뿌려가지고 세균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위험은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카메라 달아서 그런 범죄 구조를 막는다는 이런 전제 조건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온 냉장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온 냉장고를 약간 0도씨나 그 이하 살짝 들어가고 저온 냉장고 10도, 15도씨, 20도씨까지 약간 저온 냉장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온 냉장고와 저온 냉장고를 같이 겸할 수도 있고요. 상온 냉장고에서 고기 같은 거나 아니면 또 김치 담궜을 때 살짝 상온에서 뭐 20도씨 또 15도씨에서 이렇게 익히고 싶은데 숙성시키고 싶은데 안 돼. 이런 거. 그래서 저온 냉장고나 상온 냉장고를 만들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얘가 지금 또 둘을 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참 대기술입니다. 또는 빨래 건조대. 집안에서 빨래를 했을 때 탁탁 털어서 걸어 놓기만 하면 제습 방식으로 먼저 습기를 흡수하고요. 외부를 습기로 방출하고 일단 나머지 건조 기능을 사용해서 건조합니다. 세탁기에서는 무조건 강제적인 건조를 하죠. 그래서 이거 세탁기 옷감이 손상될 수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훨씬 좋고요. 빨래 건조대가 나오는 스타일러, LG 스타일러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제 기술입니다. 제습방 그동안은 하지 않았던 제습 방식으로 습기를 흡수하고 건조하는 기능을 같이 쓰셨다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븐 기능에다가 약간 빵 만들 때도 좀 불편하던데 오븐 기능에다가 30도씨 이하로 이스트 같은 걸 할 때는 30도씨가 넘으면 좀 익어버려요. 그래서 20몇 도 이 정도 가장 적절한 온도를 찾아서 이게 숙성하는 기능을 오븐에 소형 오븐 같은 거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게 필요한데 없더라고요. 소형 오븐 같은 기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자레인지의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상중하다 틀리게 만들어서 조사해서 골고루 익히게 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전자레인지 안에 그 음식물을 넣어줬는데 그 음식물이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을 어떤 형식으로든 회전을 하고 전파하는 걸 투과할 수 있어야 되고요. 회전으로 음식이 골고루 익히게끔 그렇게 이제 전기레인지를 전자레인지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자레인지 안에도 이렇게 열을 좀 추가로 해가지고 숙성실에서 그거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안에 이런 그렇죠. 빵 만드는 이스트 기능 한 20m씩 돼야 되니까 30도씨나 익히지 않을 정도로 30도 넘어가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적절한 온도를 따라서 숙성실을 이렇게 전자레인지 안에 같이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븐 구조를 갖다 안에다가 열이 안에서 회전하도록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안에서 이렇게 오븐 구조를 전기 오븐이나 그럼 열이 안에서 회전하는 구조를 갖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빨리 온도가 높여지고 빨리 익혀집니다. 빵이라든지 다른 방식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 구조인데 정수기의 어떤 표면적을 지금 필터가 지금 동그란 원형 필터잖아요. 그러면 그 표면적을 넓게 이제 사각이라고 합시다. 이런 이제 이해하기 쉽게 사각으로 펼쳐서 필터가 여러 종류잖아요. 한꺼번에 해가지고 물을 통과시키는 이런 방식의 정수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해수 담수화 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하여 해수와 담수화 필터를 깔아서 한꺼번에 해수를 정화시키는 이렇게 담수화시키 이런 기술로도 들어간다. 또는 휴대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필터를 사각으로 사각이 됐든 동그랗게 하셔도 돼요. 넓게 펼쳐서 표면적을 넓게 펼쳐서 물을 통과시켜서 빠르게 하는 휴대용 정수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공기를 정화시키는 공기 필터다. 그럼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넓게 표면적을 넓게 해서 한 개나 두 개, 몇 개 필터를 통해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공기 정화기 필터로도 필터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YTN에서 또 이 기술이 나오던데 또 정수기 정수장 있잖아요. 공공시설에서 이렇게 시에서 하는 정수장에서 이거를 표면적을 넓게 하자. 그걸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테러,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 같은 거 넣었을 때 대량의 인망 이렇게 사람이 살상이 된다 이런 기술 구조를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지금의 염소 소독 방식이 제일 정합 그런 데는 그런 방식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면 그게 악취가 굉장히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터도 많이 갈아야 되고 이걸 뭐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까쯤에 제가 어떤 이런 그 알루미늄 통로를 거쳐 가지고 이게 환풍기 방식으로 물을 빨아들이거나 이거 선풍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기술을 할 때 이게서 수질 정화해도 돼요. 수질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여기다 금속망 필터, 플라스틱망 필터 또는 원하는 부직포망 필터를 걸어서 물을 정화시키고 꼭 있는가 물을 끌어들이면 걷어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름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수질 정화 장치로도 사용, 공기만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속망이 이렇게 너무 여기서는 수질 정화로 할 때는 이게 안에 들어오는 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너무 좀 막힐 수가 있으므로 이거는 약간 넓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수질 정화기 만드셔도 제 기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내 뭐 수영장 같은데 수영장에는 뭐 양식장 같은 데도 이걸 쓸 수 있겠죠. 치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염전 같은 데도 이것을 물을 빨아들여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한 소금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염전 같은 데 물을 빨아들일 때 금속망 필터에 여러 겹, 그러니까 사이즈별로 이게 틀리잖아요. 금속망 필터. 이게 녹슬지 않게 하려면 스텐 구조로 가져가는 게 뭐 플라스틱 괜찮고 그 소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가 물을 통과시켜서 소금을 플라스틱을 좀 미세 플라스틱을 좀 저감 장치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좀 깨끗한 소금을 사용하게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끓이는 데 있어서 무현재 있는 물을 갖다가 끓이거나 차갑게 식히는 구조에 있어서 어떤 물이나 기타 다른 액상이 이 미세한 통로의 금속관을 거치게 되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열코일은 이제 대중소 감안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열코일도 사이즈별로 대중소 하면 열이 빨리 올라갑니다. 이 방식은 어디서 쓰면 전기로 해서 가열하는 장치, 뭔가 압력밥솥이다 그러면 열코일을 대중소 틀린 사이즈를 넣으면 그냥 열의 융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데 압력밥솥이 될 수도 있고 전기 용접기 그것도 이제 금속이 구조를 금속을 달군다 했을 때는 금속 사이즈도 대중소 틀리게 하거나 코일을 달군다 했을 때는 코일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열코일을 갖다가 열코일을 쓸 때도 대중소 틀리게 해서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가공기다 그러면 레이저 시각장치 반도리 여기 레이저 구경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면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 지점을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시야 방식으로 정확히 조사하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레이저의 어떤 빛이 나오는 그 숫자 그것을 결정해서 미세하게 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깊이도 조절할 수 있고요.
레이저 시각장치, 가공장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히 제가 지금 여기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떨어져서 이만 끊겼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아까 전에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요. 가정용 배터리를 수백 개나 수채 2차 전전기를 연결해서 언어부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몇 개를 쓸지, 몇 개 쓰면 전기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해서 가정용 배터리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주 전원선 두꺼비집이라고 하죠. 연결하거나 컴퓨터나 냉장고 연결해서 하루 이틀 또는 그 이상 이렇게 그 가격을 따라서 용량이 결정되겠죠.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장치로 만들자 그랬죠. 현대 기아차가 됐든 삼성이 이건 전 세계 시장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원래 인버터 발전기 돌려야 되는데 이런 방식을 휴대용으로도 좋고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리튬이온 전지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쓰거나 할 수도 있고요. 서로 각 배터리 하나하나 언어부 구조로 가져서 그걸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이거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 기술 안 쓰셨기를 바랍니다. 각각 배터리 하나에 언어부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몇 개의 배터리를 참여할지를 결정해서 전기양을 통제할 수 있다. 로봇 기술에도 들어갑니다. 로봇 몸체 안에 수많은 배터리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 배터리 언어부 구조를 가져서 전기양을 틀리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산업상에 아마 굉장히 쓸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엄청 큰 금액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양을 통제한다는 거죠. 저는 공급 측면에서 전기양을 통제한다. 또는 수용 측면에서 전기를 통제한다. 15W다, 30W다, 60W, 220이 연결해 또 다른 나는 110이겠죠. 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30W, 15W, 30W, 60W 해당 전기가 흐르다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걸로 전기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조명 기술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전기양을 통제할 때 공급 측면 또는 수용 측면의 전기양을 이렇게 통제하는 기술을 쓰셔서 전기양을 따라서 속도라든지 또는 빛의 밝기, 조명 같은 거 이런 걸 하거나 또 뭐 어떤 가변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프로펠러 왼쪽에 이게 틀리게 어떤 전기적인 힘이나 석유로 방식으로 하셔도 연료염을 틀리게 줘가지고 파워를 틀리게 회전수를 틀리게 준다든지 자동차다 그러면 이렇게 네 군데 바퀴에 모터에 틀리게 가끔 왼쪽으로 틀리게 조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YTN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나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어떤 중소기업에서 제 기술입니다. 네. 아무리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 업체 만약에 어떤 악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외국 업체를 외국 법인이나 또는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내 기술을 못 들어가 거기서 썼으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다. 대기업에 썼을 때도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식품 기술도 일부러 그렇게 어떤 식품 업체였다. 음식점에다가 돈 주고 그걸 만들어다 외국의 음식점 그래갖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모든 식품 기술도 내가 발표한 것을 다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막 쓰시든지 쭈꾸미 삼겹살 구조도 내 기술인데 편스토랑에서 막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뭐 대학생 업체인가 뭐 창업 업체인가 거기서 하더니 또 여기서 또 하고 그래서 서서히 많은 사람이 써가지고 그 기술을 갖다가 공개 기술이니까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내 기술이 여기저기 다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아까 자동차의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전해질 통로,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전해질 통로를 내가 그 얘기를 빼먹었는데 전해질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리튬이온을 왔다 갔다 하는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도 잘 얼지 않고 속도가 빨라지죠 오히려. 그래서 뭐 양극재, 연극재다 그러면 흑연 코커스 구조나 양극재 어떤 재료 부분에서 분말 구조나 대중소 분말을 틀리게 해서 들어가는 기술과 한 덩어리에 큰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이런 기술을 가지면 이렇게 에너지 파워, 그러니까 전기 파워가 밀도가 더 집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배터리 구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전지에서도 이렇게 보면 탄소봉 그것도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또는 여기에는 아연판 금속도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이산화망간 같은 가루도 대중소 틀리게 해서 밀도 이렇게 전기를 보다 많이 축적시킬 수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건전지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건전지 꼭지를 하나도 꼭지를 이중으로 만들어서 밑에 꼭지 하나 있는 거죠. 파워가 더 세집니다. 이것도 역시 두드러지게 이중 꼭지를 만들어주면 파워가 세집니다. 이런 기술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꼭지가 하나잖아요. 꼭지를 좀 하나 더 밑에 둔다는 거예요. 이런 전전지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